반갑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비서인 주비서고요. 승리한 투자자의 길로 가는 원스웨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0월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투자자 관점에서 좋은 기업을 찾아서 조금씩 줍줍해야 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평가된 기업으로 분류된 워닝 머티리얼즈의 첫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업 분석의 첫 번째 영상은 데이터베이스로 산출한 적정 주가 밴드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워닝 머티리얼즈가 성장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기업은 아니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워닝 머티리얼즈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워닝 머티리얼즈의 제품 라인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용어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제조 라인에 들어가는 특수 가스를 워닝 머티리얼즈가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업계에서는 산업용 특수가스라고 부르고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닝 머티리얼즈는 2011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삼성전자의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된 기업인데요. 그만큼 워닝 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산업용 특수가스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는 반드시 필요한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닝 머티리얼즈의 기본적인 소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지금부터는 워닝 머티리얼즈의 연간 실적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데이터를 보면서 적정 주가 밴드는 얼마 정도로 나오는지 알아볼 건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워닝 머티리얼즈의 매출과 이익이 모두 우상향하는 그림이 보이시죠? 여기서 노란색 막대 그래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실적 전망치를 나타낸 컨센서스인데요. 컨센서스는 최근 3개월 내에 증권사에서 제시한 실적 전망치를 합산해서 평균한 것을 말합니다. 워닝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이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투자 포인트는 워닝 머티리얼즈의 기업 분석 세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2016년과 2019년 실적을 보면 매출과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눈에 띄게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둔화되면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전방 산업에 있는 고객사들이 업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가스의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면서 이익률도 낮아졌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고요. 만약 업황이 개선된다면 고객사에서 단가를 낮춰달라는 압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실적이 2016년처럼 감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워닝 머티리얼즈의 중국 법인인 원익 반도체 과기유한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세정사업 부문의 매출이 연간 기준으로 50억 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요. 또 전방산업의 일부 고객사들이 재고 조절에 나서면서 공장의 가동률을 낮췄고 결국 워닝 머티리얼즈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전방산업에 있는 고객사들이 공장 가동률을 낮추면서 받은 부정적인 영향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시장에서는 전방산업의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향후 전망을 정말로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지 2020년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실적 데이터를 보시면 1분기와 2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2분기에 순이익이 감소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는 코스닥 상장사인 워니큐브의 지분을 31.57%가량 보유하고 있는데요. 워니큐브의 주가가 코로나로 인해 급락했고 이것이 워닝 머티리얼즈의 실적에는 평가 손실로 기록되면서 이익이 감소한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일회성 이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워니큐브의 주가 변동으로 인한 평가 차손이
코로나의 부정적인 영향이었다면 코로나로 인해 워닝 머트리얼즈가 수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산업의 고객사들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특수가스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안전재고 수준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 워닝 머트리얼즈가 공급하는 산업용 특수가스의 수요도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디램을 생산하는 신규 라인과 시안에 있는 3D 낸드 플래시의 신규 생산 라인에 산업용 특수가스를 공급하면서 매출과 이익의 증가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코로나가 워닝 머트리얼즈의 실적을 끌어올려준 트리거로 작용했고 시장에서는 전방 산업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워닝 머트리얼즈의 연간 실적이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하는 듯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적정 주가 밴드를 살펴볼 건데요. 적정 주가 밴드를 산출하는 데이터는 미래의 추정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워닝 머트리얼즈는 10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2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이렇게 3개 증권사가 매수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 그 평균 가격은 34,333원으로 나왔습니다. 국내에 있는 증권사만 해도 20개가 넘기 때문에 세계 증권사만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데이터베이스로 산출한 적정 주가 밴드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워닝 머트리얼즈의 경영 데이터로 산출한 적정 주가 밴드는 27,790원에서 42,615원으로 나왔고요. 적정 주가 밴드 범위 내에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신뢰가 가능한 결과로 볼 수 있고 워닝 머트리얼즈의 현재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곧 있으면 워닝 머트리얼즈도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텐데요. 혹시라도 실적이 예상과 다르게 나오거나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가 지금과 큰 차이를 보이면 다시 분석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서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워닝 머트리얼즈의 주주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닝 머트리얼즈의 주주 현황을 보시면 지주회사로 보이는 워닉홀딩스가 45.69%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로 되어 있고 2대 주주는 국민연금이 7.53%를 보유하고 있네요. 그리고 펀드 자금으로 보이는 FIL이 6.6%, 신영자산운용이 5.76%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워닉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봐야겠죠? 워닉홀딩스의 주주 현황을 보니 조금 이상합니다. 워닉홀딩스가 지주회사인 줄 알았는데 워닉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워닉이라는 또 다른 지주회사로 되어 있고 지분을 26.93%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 주주는 이용한 회장으로 지분을 18.1% 보유하고 있고요. 이걸 업계에서는 옥상옥 지배구조라고 부르면서 편법 승계의 수단으로 많이 쓰인다는 의견이 있네요. 아무튼 우리는 워닉의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또 살펴봐야겠죠. 워닉의 주주 현황을 보니까 최대 주주가 이용한 회장으로 되어 있고 38.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워닉에서 워닉홀딩스 그리고 그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워닉의 2대 주주가 유한회사인 호라이즌 캐피탈로 되어 있고 8.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호라이즌 캐피탈은 이용한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평가 회사라고 하네요. 결국 지주회사인 워닉에 대한 이용한 회장의 지분은 46%가 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워닉의 계열사는 워닉이라는 최상위 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을 것 같고 이용한 회장은 최상위 지주회사인 워닉의 지분만 자녀에게 승계하면 워닉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옥상옥 지배구조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워닉과 워닉홀딩스를 합병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워닉의 지배구조 이슈가 워닉 머트리얼즈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가볍게 넘어가면 될 듯합니다. 오늘도 시장의 변동성이 큰 하루였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10월 3일까지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길 바라면서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